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의 도약이라는 책입니다. 박정선 지음 원앤원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오래 한다고 해서 저절로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식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으면 무언가를 오래 했다는 것은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그 무언가를 잘한다는 의미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용돈을 받아 쓰고 남은 돈은 저축을 했습니다. 커서는 돈을 벌어가며 예금도 들고 적금도 들고 펀드도 가입하고 주식도 사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모으기 위한 노력을 그저 하는 것과 제대로 하고 있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은데요. 그러려면 먼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내가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책은 저자의 투자 경험과 돈 공부 경험을 통해 얻은 부의 지식을 다방면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금융 지식, 투자 지식과 함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생생한 조언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공부를 하려면요, 먼저 내가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재테크로 돈을 벌고 싶다는 마음이 돈 공부의 목적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삶의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자원으로서의 돈을 원해서 돈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돈을 벌고 못 벌고를 떠나서 도대체 돈이라는 게 뭔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나는 돈 같은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 그냥 행복하게 살 거야 라는 생각을 지닌 사람이라면요. 돈 공부를 해야 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 공부가 필요한 사람들은요. 돈을 어떻게 벌고 어디에 언제 어떻게 투자하는가를 공부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요. 부에 관련된 내 생각이라는 게 있어야 하고요. 또 그것과의 관계 설정을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재테크 책에 거의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처럼 생각하라 라는 말인데요. 돈을 벌고 싶다면요. 돈을 가진 사람들처럼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부자처럼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요. 한 가지인데요. 부자들이 금융시장의 흐름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슈퍼개미가 되었든 그들은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에 따라 시장의 흐름이 바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부자들이 어떤 논리로 흐름을 바꾸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100억 원 정도가 있다고 상상하면요. 먼저 기분이 좋죠. 죽을 때까지 놀고 먹어도 되겠군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하게 원금을 지키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요. 100억 원이 있어도요. 가지고 있는 걸 야금야금 갉아먹기만 하면서 사는 삶은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0억 원이라는 원금의 가치를 최대한 지키면서 최대한의 인컴 수익을 만들어내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현금을 들고 있자니 인플레이션이 무섭고 자산을 들고 있자니 변동성이 무섭고 그렇다고 안전자산에 다 몰아넣자니 기회비용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바로 자산 방어입니다. 내가 가진 자산의 가치를 더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제대로 유지하는 것. 바로 그것인데요. 금액이 크면요. 1%의 수익률 차이에도 손에 쥐는 돈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개 부자들은요. 평균적인 시장 수익률을 목표로 자산을 배분합니다. 따라서 정기 예금 금리를 기준으로 플러스 알파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부자는요, 우리와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는 애초에 방어할 자산이 없으므로 자산 축적을 추구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것인데요. 자산이 적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공격적인 투자를 추구하게 됩니다. 부자와 우리가 다른 점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크게 한 방을 노리니까 마음이 급해집니다. 차근차근 모아서는 어느 세월에 모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자잘한 수익은 얻어봤자 인생 역전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좋은 기회를 잡아서 한 건 크게 터뜨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공격적인 투자라는 미명하에 리스크를 별것 아닌 양 무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일단 액수가 적으니까요. 리스크가 작은 투자 방식은요.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100만 원을 굴린다고 치면요. 은행 예금 금리가 2%여도 2만 원이니까 에이 그거 벌어서 뭐해 하고 생각하며 자연스레 주식으로 눈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량주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왠지 등락이 지겹습니다. 바로 옆을 보니까요.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보입니다. 그렇게 작전주, 테마주에 불나방처럼 뛰어들게 됩니다. 5배 먹으려면 마이너스 50% 정도는 감수해야지 하고 객기를 부리기도 합니다. 100만 원이면요. 마이너스 10% 정도 손실이 나도 10만 원입니다. 이러도 에이, 술 사 먹은 셈 치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액수가 적으니까요, 포기도 빠릅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대하는 태도가 상대적으로 담대해집니다. 물론 모두가 가진 돈이 적다고 투기를 자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요, 원금 손실이 두려워서 예금, 적금만 착실하게 가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금 보장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들은요, 애초에 자산 시장에 대해 관심을 꺼버립니다. 물론 정기 예금 금리가 높다면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금리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요즘 환경에서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 자체로 큰 리스크를 떠안는 셈입니다. 우리 개인이 스스로 일을 해서 버는 돈보다 자산이 벌어주는 돈의 양이 더 많아지는, 그러니까 소위 돈이 돈을 버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적어도 시장의 평균 수익률만큼 꾸준히 수익을 내지 않으면요,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주식이든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따라잡지 못하면요, 계속 그 모양이거나 뒤처지게 됩니다. 모든 투자는요,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의 싸움입니다. 한마디로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가만히 앉아서 돈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비율인데요. 우리의 마인드는 시장에 아예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하면 한 방을 노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즉, 중간이 없습니다. 부자의 마인드는요, 항상 시장에 참여하면서 적절한 수준의 수익률을 추구합니다. 세상에서 투자로 돈을 제일 많이 벌었다고 소문이 나 있는 워렌 버핏의 명언이 있습니다. 바로 원금을 잃지 말 것인데요. 원금을 잃지 말 것이라는 투자 원칙은요, 결국 기본을 지키라는 의미이자 말 그대로 돈을 불리는 기본 원칙입니다. 무리한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면서 작은 수익이라도 꾸준히 재투자하라는 것인데요. 자산이 적을수록 중요한 것은요, 금액이 아니라 비율을 중요시하는 마인드일지도 모릅니다. 생겨난 수익을 재투자하지 않고 써버리면요,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조금이라도 쌓인 수익을 차곡차곡 잘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자와 개미는요, 벌어들인 수익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개미는요, 종잣돈이 100만 원이면 2% 수익을 봐도 어차피 2만 원이다 라고 생각하며 수익을 내도 공돈처럼 쉽게 씁니다. 하지만 부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익이 적어도 허투루 쓰지 않고 재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수익이 쌓여갑니다. 뭐든 차곡차곡 모으고 다시 그것이 새롭게 확장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티끌 모아 티끌인 세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티끌조차 모으지 않고 있으면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기로 결심했다면요, 자신이 리스크를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체크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택의 결과들은 차곡차곡 쌓여가게 마련입니다.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요, 어떤 의지를 발현한다는 것이고
동시에 어떤 리스크를 감수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의 지층들이 모여 지금의 나를 구성하게 됩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는요, 내가 내린 선택들이 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내 계좌 속에서 오롯이 숫자로 증명되기 때문에요. 투자의 천칭 한쪽에는요, 기대 수익률이, 다른 한쪽에는 리스크가 올라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투자자로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둘을 가늠하고 비교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행동은요, 이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데요. 그 균형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잘 조율했는지는 우리의 계좌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중간중간에 돈을 써야 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하필 그 시점에 내 자산들이 폭락해 있다면요.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스스로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건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투자의 본질을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무언가에 몰두해 쉴 새 없이 일할 때 자신이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심지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위를 하더라도 그 분주함만으로 자신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정보를 얻어 열심히 사고 파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자신이 투자를 열심히 한다는 착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하지만 그저 매매를 자주 한다고 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거래세와 수수료를 생각하면요, 더 많이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건 그냥 매매를 자주 하는 것일 뿐인데요. 10년에 한 번 사서 한 번 판 사람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는요, 바로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투자란 결국 나와 자산 사이의 관계 맺기이자 돈을 매개로 내가 세계와 관계를 맺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투자의 가장 큰 적인 나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도 단언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많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기에 앞서 제일 먼저 갖춰야 할 것은요. 어쩌면 겸허함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좋은 정보, 좋은 금융상품, 좋은 투자처가 있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장비가 있고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장비도 서툰 사람이 사용하면요, 망가지기도 하고 평범한 장비라도 금손이 사용하면요, 훌륭한 결과물을 낼 수 있습니다. 시장 탓, 자산 탓을 하기 전에 먼저 내 탓을 해야 합니다. 투자의 대가들이 현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그들은 시장과 싸워 이기기 이전에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흔히 투자에 들어가는 것이 돈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든 시간이든 멘탈이든 투자에 들어가는 리소스는 돈 외에도 많습니다. 모두 일상을 영위해야 하는 우리에게는 소중하고도 한정된 자원인데요. 알기 쉽게 설명한 이 책을 통해서 돈 공부의 힘을 얻으셔서 제대로 된 멋진 부자의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